네, 이어서 이슈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죠.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폭로 스캔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FC 서울과의 단기 임대가 종료되고 유럽에 재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생활 폭로까지 터져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혜입니다. 예. 황의조 선수 얘기가 최근에 많이 들려오길래 저는 뭐 어디 이적 소식이 나왔나 싶었는데 사생활 네. 폭로라고요? 네, 지금 황의조 선수의 좀 거취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사생활에 대한 좀 그런 좀 폭로가 터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예.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준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작성자는 이제 사진과 동영상까지 함께 게시했는데 사진과 동영상 속의 남성이 이제 황의조 선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폭로자는 이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는데 그 사이에 황의조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차례 퍼지면서 2차 가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폭로 피해를 입은 이제 황의조 선수는 개인 SNS를 폐쇄를 했고 예. 이후에 황의조 선수의 이제 매니지먼트사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을 수사 의뢰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 이후에 사실은 황의조 선수가 FC 서울과는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를 더 치르진 않지만 향후에 좀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예. 논란 이후에 사실은 그 팬미팅을 포함해서 모든 스케줄을 이제 취소를 하게 됐는데 당초 26일에는 황의조 선수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 팬미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이벤트가 이제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한 인터넷 방송과의 그런 영상 촬영 일정까지도 단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새로 팀을 또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덮친 것 같고 이 유출 만약에 황의조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그 영상 유출 네. 경로 같은 게 밝혀졌나요? 일단 황의조 선수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황의조 선수가 1년 전쯤에 그리스 리그에서 뛸 때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5월에도 한 외국인이 SNS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황의조 선수에게 핸드폰에 재밌는 것이 많다라고 말을 건 적이 있었다고 이제 전했거든요. 예.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계정을 삭제를 했는데 지난 25일 글을 쓴 사람도 계정을 삭제했다. 지난번 경우와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밝혔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황의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유출을 또 해볼 수도 있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가 몰래 영상을 찍었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황의조 선수도 이번 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런 와중에 가짜 자필 사과문까지 올라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정은 이제 해킹당해서 새롭게 또 계정을 만들게 됐다면서 사칭 계정이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황의조 선수의 이제 자필 사과문을 이제 가짜로 쓴 사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손으로 쓴 사과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직접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직접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좀 이런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너무 지금 가짜로도 이제 자필 사과문을 쓸 정도로, 좀 너무 좀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냐, 좀 예.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 쉽게 볼 수 있지만 뭐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 또 영상을 뭐 얼마에 사고 팔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좀 영상을 공유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위 SNS 계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이 이제 추가 입장을 전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 다음에 계정을 키운 후 아이디를 변경해서 일반 계정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좀 다수 발견했다라고 이제 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폭로글을 쓴 행위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에도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중범죄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황의조 선수의 잘잘못이 있었냐 그 사실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황의조 선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일에 계약 종료인데 뭐 K리그 와가지고 활약 좋았습니까? 네, 황의조 선수가 사실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K리그로 이제 복귀를 지난 2월에 했죠. 그래서 예. 단기 계약을 FC 서울과 맺으면서 4개월간 뛰었는데 4개월 동안 4골 넣고 그다음에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제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활약이 부진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고 그다음에 팀에서 아닉스 감독도 굉장히 황의조 선수한테 신뢰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대표팀에서도 최근 들어서 엘살바도르와의 경기를 통해서 1년 만에 A매치 부활포를 터뜨리기도 했고 예.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C 서울 쪽에서도 황의조 선수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고요.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 삼성과의 지난 24일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90분 동안 활약을 하면서 팀에서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예. 제가 그 원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네. 선수 명단이랑 임대 명단에 황의조 선수 얼굴 사진하고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황의조 선수를 일단은 전력 외 선수로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가는 방안도 있고 그 외에 새로운 팀을 찾아서 이적하는 방안도 있고 FC 서울에 잔류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낭트에서도 황의조 선수의 영입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적에 이런 개인사 문제 최근에 일고 있는 논란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일단 국내에서의 이적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좀 사회적인 좀 문제로 좀 번지고 있어서 뭐 물론 황의조 선수가 이제 뭐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해외의 무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이 좀 덜 감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황의조 선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혹시 국가대표팀 거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불법성 여부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대표 사출에는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좀 추후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황의조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 국내로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예. 클린스만 감독도 분명히 황의조 선수를 공격의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잘 마무리돼야 그 이후로 좀 더 자유롭게 대표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호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부임 이후에 지금 2무 2패예요.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 9월 A매치 평가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이제 9월 달에 유럽 원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일단은 9월 7일에 영국에서 웨일즈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상대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멕시코가 유력한 상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멕시코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9월 A매치 기간에 영국에서 한국과 평가전을 치른다라고 보도를 했고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도 멕시코와 평가전을 놓고 협상 중인 건 사실이다. 다만 제3국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웨일즈에 이어서 멕시코가 평가전 상대로 좀 결정이 된다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긴 합니다. 이제 두 팀 다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높거든요. 웨일즈는 피파 랭킹이 26이고 멕시코는 15위입니다. 한국이 27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경기여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지만 평가전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좀 만나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큰 의미가 있고 좀 기대가 되는 평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원정에서 랭킹도 높은 상대랑 만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6경기 연속 무승이다 하면은 그래도 좀 비판 여론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 2무 2패 이후에 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사실은 평가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평가전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데 이번에 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표팀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밝히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만큼 지금 1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9월 경기는 우리가 좀 유럽에서 열리는 경기이다 보니까 유럽파들도 이제 대거 차출을 해서 좀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적 시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EPL의 15번째 진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지수 선수 소식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김지수 선수가 2004년생의 어린 선수고 이제 성남 FC에서 지난 시즌부터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브랜드포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적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고3의 나이로 K리그 이제 성남 FC에서 준프로 계약을 맺고 활약한 선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은중호의 U20 월드컵에서 4강을 이끌어낸 그런 중앙 수비수거든요. 앞으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주로서 이번에 또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더 끌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창과 방패 대결도 볼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의 다음 시즌 개막전 상대가 토트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의 좀 거친 이제 앞으로의 1군이라던가 2군에서의 활약을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의 맞대결도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적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현의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